저는 73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대사성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농촌 지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당뇨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손가락들을 서로 눌러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무감각, 왔다 갔다 하는 저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무감각함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뇨병은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으로, 노화 탓으로 돌리는 흐릿한 시야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 상처가 낫지 않을 때쯤, 이미 췌장은 60%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94명이 당뇨병 때문에 발을 절단합니다. 자신의 병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혈당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진단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정확한 순간입니다. 공복 혈당이 95에서 110으로 오르고 있고 의사가 아직 정상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특정 인구 집단은 거의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반면 다른 인구 집단은 전염병 수준의 발병률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저는 광시성의 마을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80세 농부들이 약도 없이 인슐린도 없이 서울의 어떤 내분비 전문의도 놀랄만한 혈당 수치로 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밀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이 공동체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모든 식사, 모든 습관, 모든 작은 의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섭취하는 한 가지 물질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모든 한국 가정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쌀식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두렵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이론을 테스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초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십니다. 잘못된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부 흔한 식초 습관은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석 달 전 한 환자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남구에서 온 68 세박 씨였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130이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2주 후에 메트포르민을 시작하도록 예약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뇨병성 심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며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행도 할 수 없고 손자들을 즐길 수도 없고 죽음이 마침내 올 때까지 7년 동안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의 절박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중국에서 기록한 식초 프로토콜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두에 뿌리는 식초가 아닙니다. 세일에서 산 식초가 아닙니다. 특정 종류, 특정 시간에 소화 시스템에서 효소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히 준비된 식초의 아세트산이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보통 전분을 몇 분 안에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을 차단하면 탄수화물 흡수가 최대 40%까지 느려집니다.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췌장이 긴급 인슐린을 펌핑하며 지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합니다.
저항의 순환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높은 포도당 수치에 노출되면 매일 점진적으로 죽어갑니다. 일단 사라지면 기존 의학으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창은 좁습니다. 다음 검진 후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저는 중국 농촌 노인들이 수세대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식초 프로토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박 씨의 공복 혈당을 단한 아래 약도 없이 11주 만에 94로 낮춘 바로 그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먼저 식초의 보호력을 파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오류 중 하나라도 범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위벽을 손상시키는 동안 혈당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내분비학 교과서가 무시하는 진실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42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대사성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당장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파괴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즉시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이해라고 대답하셨다면 혈당이 이미 뇌의 작은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지대에 있으며 이것을 되돌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8세 여성이 서울의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중 오전 6시에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바닥에서 발견했을 때 왼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정기병원 방문 때 불과 2주 전에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수치가 경계선이지만 아직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그 단어가 그녀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녀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을 때쯤 이미 췌장세포의 40%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상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거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40년간의 임상진료 후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큰 경고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마를 때쯤,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쯤, 밤에 발이 저릴 때쯤 이미 진행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방의 황금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학계가 기득권층은 당신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 광둥성 농촌 마을들을 3년간 연구조사하며 발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노인들 중 당뇨병 환자가 거의 없는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80대 후반과 90대인 이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백미를 먹습니다. 바로 백미입니다. 현대 의사들이 당뇨 환자들에게 완전히 피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음식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혈당은 서울의 50대 대부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비결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비결은 식사 15분 전에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가정이 똑같은 의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저녁 식사 전에 이들은 정확히 2큰술의 숙성 쌀 식초를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타서 마셨습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은 소화기관에서 효소 반응을 일으켜 신체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장에 들어가면 전분 분해를 최대 40%까지 늦추는 특정 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40%입니다. 이것은 밥, 빵, 면에서 나오는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대신 천천히 혈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췌장세포를 파괴하는 위험한 혈당 급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슐린 반응이 차분하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 실수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잘못된 식초를 삽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십니다. 잘못된 양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으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발효 쌀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보는 투명한 증류 식초가 아닙니다. 사과 식초도 아닙니다. 발사믹 식초도 아닙니다. 이것들에는 전통 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박테리아 배양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제품은 약간 흐릿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되었으며 보통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판매됩니다. 라벨에는 증류가 아닌 발효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하면서 식초를 마시면 위산이 너무 희석되어 실제로 소화가 방해됩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탄수화물이 이미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입에 음식을 넣기 15분 전입니다. 셋째, 용량이 정확해야 합니다. 식초 2큰술을 미지근한 물 100ml에 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식초를 반 컵이나 그냥 마십니다. 이것은 식도의 섬세한 점막을 태우고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방울만 넣는데 이것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광둥성 농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90대에도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여전히 칼처럼 예리한 가정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혈당 조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히 식초만이 아닙니다. 아세트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내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밥, 빵, 면을 먹으면 신체는 몇 분 안에 그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합니다. 그 당이 쓰나미처럼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췌장이 당황합니다. 그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쓰나미 파도가 수년간 반복되면 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허리 주변에 지방이 있다면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필사적인 도움 요청입니다. 이제 중국 노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쌀 식초를 섭취하면 아세트산이 먼저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부분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40% 차단하면 탄수화물이 쓰나미 대신 잔잔한 강물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70세 이상의 환자
63명이 있었고 모두 당뇨 전 단계이거나 초기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백미 한 공기를 먹은 후 혈당 급상승을 측정했습니다. 평균 상승치가 74포인트였습니다. 끔찍한 수치입니다. 그런 다음 똑같은 식사 15분 전에 쌀 식초 한 큰술을 물 반잔에 희석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급상승이 12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42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자신의 수치를 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발효 쌀 식초나 모체가 포함된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체는 병 바닥에 있는 흐릿한 침전물입니다. 그 흐림에는 아세트산 효과를 강화하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습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에 사는 투명하고 증류된 식초는 혈당에 전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시간 낭비입니다. 지난 4월에 제 진료실에 오신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세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산팔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딸은 1년 안에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식초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녀는 네, 매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백식초였습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정 브랜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유기농 사과식초를 준비하고 정확한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100ml에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겁니다. 아침 식사 15분 전과 저녁 식사 15분 전에 마십니다. 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5분입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산이 소화관을 코팅하고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효소 차단 효과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97이었습니다. 97입니다. 정상 수치입니다. 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커니즘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세트산은 단순히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전에 발표된 교토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AMPA라는 물질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세포 안에 있는 효소로 신진대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당분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됩니다. 췌장이 휴식하고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매일 식초를 마시는 중국 어르신들이 당뇨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날씬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의 몸은 나이보다 신진대사가 젊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적으십시오. 정확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연 발효된 쌀식초나 모체가 들어있는 사과식초 한 스푼을 드십시오. 미지근한 물 반 컵에 섞으십시오. 천천히 마십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아침을 드십니다. 저녁 식사 전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저녁 복용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가장 큰 혈당 급등이 일어납니다.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하십시오.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쌀 식초가 위험한 혈당 급등을 막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타이밍이 왜 전부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초의 보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밥이든 빵이든 국수든 소화 시스템이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침으로 입에서 시작되어 소장에서 공격적으로 계속됩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포도당이 혈류로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갑니다. 췌장이 이 홍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혈관, 신장, 눈을 손상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급등입니다. 중국 어르신들이 수세기 전에 과학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발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쌀식초의 활성 화합물인 아세트산은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아세트산이 소화관을 코팅하고 알파-아밀라아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약 40% 감소시킵니다. 즉, 탄수화물이 훨씬 더 천천히 분해됩니다. 격렬한 포도당 홍수 대신 췌장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드럽고 꾸준한 흐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식초를 마시면 이미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이미 처리되고 있습니다. 효소가 이미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40% 효과 대신 실실 1% 정도만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초를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대사 클리닉에서 함께 일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4세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까지5였습니다. 식후에는 300 이상으로 치솟곤 했습니다. 3가지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바늘이 무서워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통 중국식 식초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20분 전에 쌀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식사 20분 전에 같은 양을 마셨습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정확히 한 스푼입니다. 2주 안에 식후 혈당이 300에서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90이었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은 110이었고 식후 수치는 거의 6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가지 약 중 2가지를 줄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77세이며 여전히 매일 빠짐없이 이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색 증류 식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과 식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 발효된 쌀 식초나 흑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아세트산과 함께 작용하여 완전한 보호 효과를 만드는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와 추가 유기산을 생성합니다. 백식초는 이러한 지원 화합물이 전혀 없는 희석된 아세트산일 뿐입니다. 효과의 20% 정도만 얻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게 희석해야 합니다. 식초를 절대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최소 200ml의 물에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농축해서 마시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되고 식도가 자극됩니다. 위가 민감한 일부 노인 환자들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아주 소량의 꿀을 첨가합니다. 꿀이 1티스푼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2번째 중요한 실수는 저녁 타이밍입니다. 2번째 복용은 자기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전에 해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식초를 마시면 누웠을 때
산이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식초 복용과 취침 사이에 최소 3시간을 유지하십시오. 내일 아침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식료품점이나 아시아마켓에 가서 자연 발효된 현미식초를 사십시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한 병에 $5도 안 듭니다. 내일 아침 식사 20분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완전히 마시세요. 저녁 식사 전에도 똑같이 하세요. 거르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췌장이 고마워할 것이고 혈당이 며칠 안에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마을의 노인들이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2년 동안 이 방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후 제 한국 환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초는 식사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에 체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에 초산이 소장 내벽을 코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늦추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거나 식사 후에 마시면 이미 황금 시간을 놓친 겁니다. 혈당 급등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양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현미식초 한 큰술을 섞으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위 배출을 빠르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물 없이 그냥 마실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순수 식초는 시간이 지나면 식도와 치아, 범낭지를 손상시킵니다.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물 한 컵에 한 큰술. 이것이 결과를 내는 비율입니다. 어떤 식초를 써야 할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연 발효된 현미식초여야 합니다. 백식초가 아닙니다. 사과식초가 아닙니다. 발사믹 식초가 아닙니다. 현미식초입니다. 현미식초의 발효 과정은 초산 이상의 추가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화합물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제 연구에서 더 오래 숙성된 흑초가 췌장 기능을 지원하는 아미노산 농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현미식초도 완벽하게 잘 작용합니다. 한국마트나 아시아 식료품점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5,000원도 안 합니다. 하루에 몇 번 마셔야 할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 식사 전에 하루에 서너 번 식초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세요. 위산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아침에 1번, 아침 식사 15분 전, 저녁에 1번, 저녁 식사 15분 전. 그게 전부입니다. 점심은 건너뜁니다. 왜 2번만일까요? 신체의 인슐린 민감도가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낮고 저녁에 다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혈당 급등이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위험 시간입니다. 이것이 보호해야 할 두 끼 식사입니다. 작년에 서울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74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190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메트포르민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박 씨가 저를 찾아와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 정확한 식초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현미식초 한 큰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15분 전.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활동 수준. 3주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52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 128, 4달 후 144.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의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마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초사는 타액과 소장에 있는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알파아밀라아제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효소를 40% 늦추면 먹는 탄수화물이 훨씬 더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지치게 하는 급격한 급등 대신 완만하고 지속적인 방출을 얻습니다. 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이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식초 물을 마신 후 식사 전에 15분을 꼭 기다려야 합니다. 불편한 것을 압니다. 배고픈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속이고 5분이나 10분 후에 먹으면 코팅 과정이 불완전합니다. 효과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 15분을 식탁을 차리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데 사용하세요. 이 대기,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40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노인들이 95세에 완벽한 혈당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당뇨병으로 발을 잃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비밀은 초산입니다. 그것이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초산은 혈당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췌장 베타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이것들은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죽으면 당뇨병에 걸립니다. 이 세포들이 약해지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중국 광시성의 한 마을을 연구할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매 식사 전에 현미식초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의 췌장 기능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베타세포는 30년 젊은 사람들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울의 당뇨병 환자들이 50세에 가진 것보다 90세에 더 활발한 베타세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초를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산이 음식보다 먼저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3가지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첫째,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늦춥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을 40% 늦춤으로써 우리 몸은 당을 훨씬 더 서서히 흡수합니다. 급등이 없습니다. 급락이 없습니다. 혈관 손상이 없습니다. 둘째, 초산은 근육세포에서 AMPK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AMPK를 혈류 대신 근육으로 당이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이 활짝 열리면 밥이나 국수에 당이 혈액에 떠다니며 손상을 일으키는 대신 에너지를 위해 근육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것은 운동이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식초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이것을 해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초산은 췌장에 신호를 보내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NRF2 경로라는 특정 경로가 있습니다. 초산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췌장세포에 스스로 복구하고 증식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4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를 완전히 되돌린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샐러드에 아무 식초나 뿌리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에 절대 걸리지 않는 중국 노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규칙을 따르며 이 규칙을 어기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혈당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정확히 15-20ml의 식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큰술입니다. 한 모금이 아닙니다. 한 컵이 아닙니다. 정확히 한 큰술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더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반 컵의 식초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벽에 염증이 생겼고 염증이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해서 혈당이 실제로 더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규칙,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하세요. 그것은 약 한 컵입니다. 절대 식초를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 찬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초산이 위장에 고르게 퍼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 규칙,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두 끼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15분 전입니다. 저는 다양한 타이밍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1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20분은 위산이 너무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10분이 음식이 도착할 때 초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네 번째 규칙,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슈퍼마켓의 저렴한 투명 식초는 합성 초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췌장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연 발효라고 쓰여 있거나 모균이 들어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찾으세요. 한국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전통 현미식초가 있습니다. 중국 노인들은 숙성쌀 식초를 사용합니다. 둘 다 췌장 재생을 유발하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 기존에 위장 문제가 있다면 절대 공복에 이것을 하지 마세요. 위염이나 궤양이 있다면 먼저 찐 고구마 작은 조각을 먹고 10분을 기다린 다음 식초물을 섭취하고 주식을 먹기 전에 15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인천의 최 씨가 기존 위염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한 위통이 생긴 후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규칙들을 적고 계신가요? 이것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 전 단계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다음 포인트는 여러분이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과 포도당 수치를 치솟게 하는 재앙적인 실수를 하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류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진전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식 식초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식초 섭취와 탄수화물 섭취 사이의 정확한 타이밍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식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식초를 마신 다음 즉시 밥이나 국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식초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위벽을 코팅하고 다가올 것에 대비해 소화효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초를 마시고 즉시
음식을 입에 쑤셔 넣으면 전체 과정을 낭비한 것입니다. 황금 타이밍 창은 시료 20분입니다. 5분이 아닙니다. 30분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먹기 10리 20분 전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정밀함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좌절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현미 식초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여전히 140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식초를 마시나요? 그녀는 식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아마 1졸 2분 전에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한 가지만 바꾸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식초를 마시고 정확히 18분을 기다린 다음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초, 같은 양, 같은 음식,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3주 후 박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침 혈당이 98로 떨어졌습니다. 식후에 220까지 치솟던 것이 104 아래로 유지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정. 18분 인내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과학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세트산은 침과 위장에 있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효소가 바로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주면 아세트산 분자들이 소화관 상부 전체에 퍼집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탄수화물 소화를 최대 40%까지 늦추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위험한 홍수처럼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혈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식초를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하면 음식이 아세트산을 제대로 작용하기 전에 희석시킵니다. 식초가 밥, 국,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섞입니다. 농도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반대의 실수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5분이 좋다면 아마도 1시간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침에 식초를 마시고 정오까지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면 위산 수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마침내 식사를 할 때 식초산과 과도한 위산의 결합은 끔찍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위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68세 이 씨라는 남성을 치료했는데 그가 정확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식초를 마셨고 바빠서 8시까지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그는 심한 위염이 생겼습니다. 위통, 타는 듯한 느낌. 그는 식초가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15분에서 20분. 그보다 적게도 말고, 그보다 많게도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시계만 쳐다보며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음식을 준비하세요. 상을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식사하러 앉을 때쯤이면 여러분의 위장은 혈당을 조절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식초 요법은 위장이 비교적 비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것은 15분에서 20분 규칙이 주요 식사, 즉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간식을 먹는 경우
탄수화물 부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시간은 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여기가 바로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곳입니다. 15분에서 20분. 이 숫자를 여러분의 생일처럼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수천 명의 중국 노인들이 90대까지 당뇨 없이 살게 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중국 광둥성 시골 지역으로 7차례 연구 여행을 하는 동안 직접 관찰한 것이며 지난 12년간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 이상의 한국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첫째, 식초 그 자체입니다. 최소 18개월 동안 발효된 어두운 종류의 숙성 쌀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가 아닙니다. 백식초가 아닙니다. 발사믹 식초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아세트산, 화합물의 같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시장 어디서나 적절한 숙성 쌀 식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발효되었다고 표시된 병을 찾으세요. 가격은 병당 8,000원도 안 되며 한 병이 약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둘째,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두 끼 식사 15분 전에 정확히 한 스푼의 식초를 100ml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15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아세트산이 장내벽을 코팅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효소 수용체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면 적절한 소화에 필요한 위산을 희석시킵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이미 탄수화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황금 시간대를 놓친 것입니다. 셋째,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절대 식초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이며 시간이 지나면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첫 번째 섭취는 점심 15분 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저녁 15분 전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두 끼만 드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루 3번은 제 임상 관찰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식초 물을 마신 후 식사를 시작할 때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접시에 있는 고기, 생선, 두부 또는 계란을 의미합니다. 모든 단백질을 완전히 드세요. 그런 다음 채소를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를 드세요. 이 순서는 소화관에 보호막을 만들어 탄수화물 분해를 더욱 늦춥니다. 식초를 사용하면서 이 식사 순서를 따르는 환자들은 밥을 먼저 먹는 것과 비교하여 식후 혈당 급등을 평균 62%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 식초를 섭취한 후와 식사 중에는 1시간 동안 차가운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차가운 액체는 아세트산 화합물을 위장에서 결정화시켜 효과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만 마시세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 음료에 꿀을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지 마세요. 과일 주스를 넣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식초가 너무 시다고 말하며 단맛을 추가합니다. 이제 막 혈당 효과를 완전히 취소한 것입니다. 식초가 든 설탕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메커니즘이 실패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박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4세에 공복 혈당 168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이내에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식초 요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90일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94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당뇨병은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을 느낄 때쯤이면 여러분의 췌장은 이미 인슐린 생성 능력의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주부터 이 요법을 시작하신다면 그러한 파괴가 시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현미식초 한 병을 사세요. 점심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15분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세요. 이것을 30일 동안 중단 없이 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식사 후에 더 이상 졸리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췌장을 보호하겠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실명, 절단, 신부전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공유 한 번에 5초가 걸리지만 누군가에게 앱년의 건강한 삶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저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예방하는데 제 의학 경력 전체를 바쳤습니다. 이 식초 요법이 바로 그 예방법입니다. 진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 전에 식초를 언제 드실 건가요? 아침, 저녁, 아니면 둘 다?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혈당 비밀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병이 걱정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